안녕하세요, 이상혁입니다. 목차로 보는 책 리뷰.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당신은 사람 보는 눈이 필요하군요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그 크리스텔 푸티콜랭이라는 분이 지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실제로 이 심리 관련된 여러가지 임상실험과 연구를 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이 당신은 사람 보는 눈이 필요하군요 라는 책을 소개시켜 드리기는 하는데 제가 저희 집에 있는 책이 지금 이거 말고도 이 크리스텔 푸티콜랭 책만 지금 둘, 넷, 여섯, 7권이 있어요. 예. 이 사람 책을 왜 7권이나 사게 됐는지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이 소위 말하는 그 악성 나르시스트, 그러니까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너무 강해서 주변에 자기가 이용할 또는 착취할, 심리적으로 착취할 사람을 두는 그런 악성 나르시스트가 있는데, 그게 아직 어떤 병이나 이런 것들로 딱히 드러나진 않고 있어요. 근데 저희도 보면 그런 악성 나르시스트에게 잘 이용당하거나 그 다음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악성 나르시스트에게 본인이 이용을 당하거나 피해를 당하거나, 저는 착취라고 얘기하거든요. 착취를 당하는 것 자체를 인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악성 나르시스트가 어떤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에게 잘 이용당한 사람은 또 어떤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게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요 책하고 원래 처음에 봤던 책은 이거였어요. 악성 나르시스트와 그 희생자들. 아마 지금 제 책 소개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직 그 악성 나르시스트가 뭔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악성 나르시스트와 그 피해자인 정서적 과잉 행동자를 소개하려고 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저도 이제 사람들 많이 만나보고 또 제 주변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악성 나르시스트들에게 자기도 모르게 착취당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게다가 이 악성 나르시스트와 착취하는 사람들은 정서적 과잉 행동자라고 하는데, 대부분 굉장히 이성적이고 정직하고 솔직하고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가까이에서, 정말 가까이 있는 부모와 자식 간에, 근데 정말 친한 친구 사이에, 뭐 그런 어떤 사이에서 굉장히 이기적인 어떤 행동을 보이면서 그 사람을 착취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 정서적 과잉 행동자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상 그거를 터부시하고 아니면 거부하고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 편에서 이용당하면서도 그 사람을 뭐 위하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의 논리에 소위 말해서 놀아나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관련된 책이 많지 않아요. 어떤 게 있냐면 이거는 이제 부모가 악성 나르시스트고 자녀가 그 피해자일 때의 모습을 다룬 책이고요. 감정이 서툰 어른들 때문에 아팠던 당신 위한 책, 이건 그런 책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국내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프랑스에 있는 이런 그 임상 심리학자나 박사나 이런 뭐 정신분석자 학자들이 지은 책들이 국내에 일부 들어오는데, 처음에 봤던 게 이 장 샤를루부슈의 악성 나르시스트와 그 희생자들이었고요. 여기에 보시면 그 기본적인 그 악성 나르시스트가 어떤 사람인지, 또 그 희생자는 어떤 사람인지, 소위 말해서 악성 나르시스트는 정말 자기의 완전히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보고 되게 충격을 받아서 사실 저희 와이프랑 이 악성 나르시스트에 대한 책을 여러 가지 봤는데, 그 중에 이제 이 크리스텔 푸티콜랭의 책이, 이분은 연구도 하면서 실제로 임상까지 다 해본 사람이 지은 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인 내용이 많아서 그 중에 오늘 한 권인 당신은 사람 보는 눈이 필요하군요 라는 책을 소개시켜 드릴까 해요.
비슷한 심리학 관련된 책으로 이 오카다 다카시라는 사람의 분의 책도 있어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 심리에 대한 거, 나는 상처를 가진 채 어른이 되었다, 나는 왜 혼자가 편할까, 이 로베르 뱅상의 인간 조종법,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심리에 대한 책들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들은 이 악성 나르시스트에 대한 책들. 그래서 이 안의 내용들은요, 전체 4개의 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처음에 여기 보통 이제 책 읽으실 때 이런 여능글 같은 거 잘 안 보시는 분 많은데, 이 책은 읽을 때 책 읽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책은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셔야 돼요. 중간부터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이 저자인 크리스토프 티콜랭도 이거를 이 여능글에서 얘기를 해요. 어차피 이 책을 읽는 것 자체로 어떤 치유나 이런 걸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떤 부분이 악성 나르시스트고 어떤 부분이 그에 대한 피해자의 성향인지를 정확히 단계별로 알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건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읽으라는 순서대로 읽으라는 내용이 여능글에 나와져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처음에 일부는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리는 그 악성 나르시스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책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는 당신의 인생을 망치러 왔다. 본인이 정서도 과잉 행동자고, 내 주위에 믿었던 또는 가까이 있던 형제들이나 부모나 아니면 가까이 있던 친구가 악성 나르시스트여서 나를 그동안 이렇게 착취했구나라는 걸 한번 느껴본 분은, 그는 당신의 인생을 망쳤다는 이 제목이 완전히 섬찟할 거예요. 그래서 이 악성 나르시스트가 어떤 사람들이냐, 가면을 쓰고 끈앞을 던지는 사람. 처음에 악성 나르시스트는 정서도 과잉 행동자, 자기가 심리적 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뭐예요? 끈앞을 던지고 그 사람을 꼬셔봅니다. 소위 말해서 낚시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심리조정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 다음에 여기 어떤 이야기들이, 스토리들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그 심리조정자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지 쭉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정신연령이 모든 걸 잘 이런 나와 있죠. 실제로 악성 나르시스트의 정신연령은 8세인가 10세 정도 사이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자기주의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럼 이런 사람들이 조정을 하는 그 정서도 과잉 행동자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일까? 2부에 나옵니다. 뭐냐면 생각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목표물이 돼요. 감각이 굉장히 과민하고, 그 다음에 생각이 많고, 그 다음에 어떤 인지적인 어떤 종결에 대한 욕구가 있는, 그래서 하나를 알면 끝까지 알고 싶어하는 이런 성격들이 있죠. 그 다음에 정서적 과잉 행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생각적인 방법, 그 다음에 어떤 뇌의 구조, 그 다음에 이 정서적 과잉 행동자와 악성 나르시스트가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두 번째에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나르시스트가 어떤 사람이 나르시스트냐, 그 다음에 거기에 이용당하고 조종당하고 착취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세 번째 이 둘이 만났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가 3부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피해자의 역할에서 공모자의 역할로, 분명히 그 가해자가, 악성 나르시스트가 이 정서적 과잉 행동자를 착취하면서 조정하면서 나쁜 짓을 하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자기를 착취하는 그 사람의 메신저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또는 변호사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이런 식의 어떤 천사병, 소위 말하는 천사병에 걸린, 그리고 막 그 악성 나르시스트인 사람이 하는 그 못된 짓들에 대해서 미화하는, 뭔가 합리화하는 어떤 습관들, 내용 보면 굉장히 처참합니다. 그래서 현실을 외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얼토당토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0장에는 3부의 10장에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생각들이 나와요. 이 제목만 봐도
딱 느낌이 오시는 분이 있어요. 본인이 누군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지금 본인은 어쩌면 정서적 과잉 행동자로 오히려 내가 보호하려는 그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뭐예요? 나는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주는 것만큼 받지 않아도 괜찮아.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뭐 이런 얘기들. 이제 싸우는 것도 지친다. 얼굴을 보고 결판을 내야 되겠어. 기다리면 그 사람은 분명히 달라질 거야. 만약에 그 사람이 잘못했지만 만약에 내가 당시에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그리고 내가 솔직하게, 정직하게 말하면 그 사람이 알아주고 받아줄 거라 이런 생각들이 있죠. 아니면 아예 그냥 내 팔자 그럼 그렇지 뭐 이런 생각들이 정서적 과잉 행동자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르시스트와 대면을 하게 되면 뭐예요? 100% 나르시스트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착취당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4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이 4부의 전체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뭐냐면 만나지 말아예요. 내가 정서적 과잉 행동자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악성 나르시스트 성향을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무조건 피하라는 거예요. 답이 없습니다. 약이 없다는 얘기죠. 여기 중간에 있는 내용들 중에 앞에 부분들은 그렇고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뒷부분에서 몇 가지 제가 좀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여기 그 정반대의 두 세계가 만날 때 중에 한번 일단 들어보세요. 반면에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이건 이제 그 정서적 과잉 행동자를 얘기하죠. 사랑과 평화와 화합이 넘치는 세상을 믿는다. 이 사람은 갈등을 두려워하고 잔잔하면서도 친밀한 관계를 선호합니다. 참 희한하게도 심리조종자, 나르시스트, 악성 나르시스트는 그 반대예요. 친밀함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갈등에서 어떤 생명력을 느끼는 거예요. 막 갈등이 생기고 힘들고 서로 막 괴롭고 막 이런 상황을 에서 뭔가 살아있는 느낌을 느끼는 거죠. 사이코죠. 그는 완전히 피해망상에 빠져 온 세상과 전쟁을 치른다. 싸움에 흥분을 느끼고 자신의 못된 짓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작정을 하고 일으킨 갈등에서 힘을 얻고 자신의 전능에 취하고 한마디로 그는 휴전 협정을 맺을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말이 안 되죠.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런 거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하다 보니까 이거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연민을 느끼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게 뭔가 갈등이 생겼을 때, 이런 사람과 이런 심리 조종자와 갈등이 생겼을 때 자기를 확인하고 싶어하고 자기를 정확히 그 사람한테 뭔가 해명하고 싶어하고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이미 자기는 그 사람에게 정서적 과잉 행동자인 본인은 이 심리 조종자에게 말려들고 있는 거예요. 재밌죠? 이거 엄청 재밌습니다. 여기 이런 얘기도 나와요. 심리 조종자는 자기 가면 뒤에 얼굴을 들여다보는 행위를 범죄로 간주한다. 절대로 그의 이미지에 흠집을 내어서는 안 된다. 그런 짓을 했다가는 파멸에 이를 수도 있다. 그건 아주 무서운 일이고 여러분은 무의식적으로 그 점을 잘 안다. 해로운 부모의 첫째 조건은 자식에게 자기를 신격화하는 것이다. 이 부모는 자기에 대해 나쁜 말 일절 못하게 하고 자기 결점을 생각조차 못하게 만든다. 처음에 나오는 것처럼 심리조종자는 자기 가면 뒤에 얼굴을 들여다보는 행위를 절대 안 합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래서 절대 심리조종자는 일기를 쓰지 않습니다. 제가 메모와 생각정리 수업이나 워크숍이나 이런 개인 1대1 코칭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잠깐 꺼내면 많은 분들이 혹시 제가 아닐까, 저도 그렇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대답하죠. 이미 그 생각을 가지는 순간 당신은 심리조종자가 아닙니다. 절대 그거는 완전 범죄시합니다. 자기를 돌아본다는 거는 이런 사람들에게 있을 수 없어요. 이런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죠? 요즘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딴 것도 볼게요. 자, 부모는 이제 보호자이자 가해자인 사람들. 이제 부모가 심리조종자고 그 다음에 자식을 항상 이 심리조종자나 나르시스트는요, 자기가
공격할 대상을 찾게 돼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유력한 사람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식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보호해야 될 사람이다. 그러나 심리조종자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기는커녕 공격을 가한다. 정서적으로,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성적으로도 자녀는 무방비 상태에서 당해야만 하고 어떤 식으로든 자기 자신을 보호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더 나쁘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들 중에 뭐 무조건은 아니지만 사실은 부모라 하면 자기가 낳은 자식이나 자기 아이들을 더 우선하고 자기 자식에게 뭔가 헌신하는 기본적인 마음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자기 자식에 대해서도 경쟁심을 느끼고 자기 자식을 찍어 누르고 깔아뭉갰으로써 자기를 돋보이고 싶어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사례들도 나와 있고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다른 거. 이제는 그 심리조종자하고 그 다음에 정서 과잉 행동자가 뭔가 대면했을 때 싸울 때 어떤 해야 될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뭐냐면 아까 제가 제목에서 불러드린 것처럼 이제 싸우는 것도 지친다 해서 이제 그 정서적 과잉 행동자가 심리조종자 나르시스트의 맷집을 키워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보면 여러분은 빈약한 무기를 들고 벌이는 힘든 싸움에 지친 나머지 그냥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해버리고 싶을 것이다. 아주 고역스러운 요구조차 그냥 들어주고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그 사람의 생각을 무시하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떠들고 무슨 짓을 하는지 그냥 내버려두고 싶을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경질, 분노 발작, 괴롭힘을 피할 수 있고 여러분은 빨리 다른 일을 넘어갈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그 계산은 틀렸다. 고함과 호통을 피하면 그런 소리 들을 일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갈등을 그런 식으로 단기적으로만 관리한 결과는 잠옷 비극적이다. 여러분이 한 번씩 져줄 때마다 상대의 영토가 불어난다. 게다가 그 사람의 유아적인 전능 환상을 살찌우게 된다는 점은 더 나쁘다. 나와져 있죠. 그래서 절대 상대방이 악성 나르시스트고 내가 심리 조종자여서 절대 그 사람이 정말 말도 안 내고 이해도 안 되는 얘기를 했을 때 그걸 놓고 싸우고 나를 이해시키려고 하고 설득하려고 하고 대변도 해주고 해줘도 안 돼 결국에는 지쳐서 하라는 데 냅둔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완전 최악의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참 답답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책을 한번 사서 보세요. 여기도 또 이제 그런 얘기 나옵니다. 나라는 사람 새롭게 바라보기. 이건 이제 그 악성 나르시스트의 피해자인 정서적 과잉 행동자가 이제 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에 이제 하나 있어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은 지나치게 남에게 중심을 두고 지나치게 타협적이며 지나치게 남을 이해해주며 자기가 맞춰주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자기 존재를 쉽게 망각한다. 집요한 면이 없다 보니 심리 조종자들에게 농락당하기 쉽고 여러분의 진실한 모습 그대로 관계 맺기를 바라는 건강한 사람들을 따돌리게 된다. 이 내용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나치게 남에게 중심을 두고 타협적이고 남을 이해해주고 자기가 맞춰주는 거에 너무 관여를 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진 관계 속에서 자기의 어떤 존재나 이런 것을 망각하는 것들은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는 거죠. 이기적인 것과 개인적인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죠. 여기 보면 그런 어떤 성격으로 인해서 아까 말한 심리 조종자들의 먹이가 되는 이런 식의 쉽게 다른 얘기에 무언가 내 마음처럼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참 내 맘 같지 않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 내 마음처럼 뭔가 하고 내 맘 같지 안 되는 걸 속상해하는 그 과정에서 나는 어느 순간 이런 심리 조종자에게 이용당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더 읽어볼게요. 심리 조종자는 부담스럽고 고집이 세며 위협적인 사람이다. 그는 여러분의 거절에서 아주 작은 빈틈이라도 발견하면 그거 붙들고 늘어지며 여러분을 심각하게 괴롭힐 수 있다.
앵간히 딱 부러지게 싫어라고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절을 절대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저도 실제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는데요. 분명히 내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아니라는 말만 안 듣는 것 같아요. 안 된다, 못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좋게 계속 여러 번 반복 얘기했는데도 안 들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안 들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도 나오죠. 당신이 싫어라고 했어도 심리조종자는 싫어가 머지않아 좋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 주변에 나에게 내가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세요. 사실 이거는 단순히 어떤 책 내용을 떠나서 아직까지 수면 위에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 악성 나르시스트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들이고요. 지금도 저도 제 주변에 악성 나르시스트에게 이용당하고 심리를 조종당하는 그런 정서적 과잉행동자들을 종종 보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악성 나르시스트는 그런 면에서 남을 이용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남한테 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잔인하고 상상을 초월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용당하는 정서적 과잉 행동자들은 반면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고 뭔가 정의를 얻으려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그 부분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선긋기 부분 4부에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와져 있어요. 내가 그런 나르시스트와 만났을 때 어떤 그 사람과의 어떤 논쟁이나 아니면 다툼이나 이런 거에 끼지 않는 게 좋아요. 일단은 왜 그런 거에 꼈을 때는 어쨌든 결국엔 내가 이용을 당하게 돼 있거든요. 정서 과잉 행동자의 어떤 성향상.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하고의 어떤 갈등을 덜어줄 수 있는 말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4가지가 이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거지.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당신 자유야. 내가 알 바 없다라고 완전히 선을 끊어야 돼요. 그건 당신의 의견이고 난 모르겠어. 이런 식의 내용들. 또 그래서 마지막에 크리스탈 폴티클레는 전체 이야기야 이 한마디에 다 들어갑니다. 심리 조종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단 하나다. 뭐예요? 그 관계를 끊는 것뿐이에요. 좀 과한 얘기지만 그게 설사 형제 관계라도 부모 자식 관계라도 그 관계를 끊는 것 말고는 그 착취를 하는 나르시스트와 심리조종자의 관계에서의 어떤 해결책은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식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오늘은 당신은 사람 보는 눈이 필요하군요 라는 책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비슷한 내용들의 그 내용들이 뭐 굿바이 심리조종자,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 생존편, 오죽하면 생존편이라 했겠어요.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 넘치는 생각 때문에 삶이 피곤한 사람들을 위한 심리 처방. 이건 이제 정서적 과잉 행동자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나는 왜 그에게 휘둘리는가, 나는 왜 네가 힘들까, 나도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좋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책들이 다 의미가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총 정리해 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 당신은 사람 보는 눈이 필요하군요 라는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이 책의 내용이나 이런 거 보고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 정서적 과잉 행동자가 아닐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혹시 내가 정서적 과잉 행동자가 아닐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보다 혹시 내가 나르시스트가 아닐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사실 더 많았어요. 왜? 정서적 과잉 행동자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혹시 내가 나르시스트 아닐까 라는 생각을 보통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르시스트는요 절대 본인이 나르시스트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는 정서적 과잉 행동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자기에 대해서 어떻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남을 착취하고 이런 거에 더. 그런 어떤 선을 긋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것 중에 뭐 책 내용 중에 일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선긋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사람과 어쩔 수 없이 마주쳤을 때 절대 안 되는 것을 확실히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안전의 수칙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개인 존중이나 이 개인 존중에 대한 어떤 그 존중이 어떤 결여된 태도 같은 거, 그 다음에 위생이나 건강, 어떤 공동생활 수칙 위반, 이런 신체를 위한 거, 정신적인 어떤 위법에 대한 거, 이런 여러 가지 절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과 확실히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예의 없이 굴고 뭔가 나한테 무례하게 대고 할 때는 사실은 똑같이 대응해줘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나르시스트에게 내가 어떤 일관성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면 애를 쓰고, 나의 어떤 진심이 받아들이겠지 하고 노력하고, 이런 거는 아예 소용이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확실히 거절하고 내 의견을 고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으로는 절대 관계를 맺지 않고 피하고 최대한 멀리하는 게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서적 과잉 행동자는 자기를 착취하는 사람에게 어떤 자기의 삶을, 또 인생을 저당 잡히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삶을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 조금 길게 했는데요. 어쨌든 이 당신은 사람 보는 눈이 필요하구나라는 군요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 드린 이 악성 나르시스트라는 사람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번 주는 여러분께 크리스탈 포티콜링의 당신은 사람 보는 눈이 필요하군요 라는 책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